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음악을 담는 그릇이 때로는 음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거요. 최고의 연주가 최고의 공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런 전설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오늘 바로 그 완벽한 그릇, 즉 콘서트홀의 소리를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곳, 세계 문화의 허브 중 하나인 뉴욕의 링컨 센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의 홈그라운드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명성 뒤에는 사실 아주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사용하는 이 홀의 음향이 지독할 정도로 나빴다는 건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걸 저주라고까지 불렀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비드 게펜 홀이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그 음향과의 전쟁, 소위 저주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이 타임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1962년에 처음 문을 연 그 순간부터 음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 후로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뀌는 무려 60년 동안이나 이 음향 문제가 끈질기게 홀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번 리노베이션을 이끈 수석 건축가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자신들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공간에서 연주를 해야만 했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관객들만 좀 불편했던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무대 위의 연주자들 스스로가 옆 사람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결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소리의 과학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거든요. 콘서트홀 음향 설계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100년 넘게 경쟁해온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풍부한 울림을 자랑하는 전통적인 슈박스 형태, 다른 하나는 소리의 명료함과 관객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비냐드 형태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를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전통적인 형태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성 전달 지수, 즉 STI 같은 아주 과학적인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저기 맨 뒷자리에서도 배우의 작은 속삭임이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그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향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는 거죠. 자, 그럼 건축가와 음향학자들이 이런 과학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링컨 센터의 그 오랜 저주를 풀어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건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 숫자를 보시죠.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딱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꾼 게 아니에요. 소리를 위해서 홀의 모양부터 마감재까지 모든 걸 싹 다 바꾼 겁니다. 저 아름다운 나무 물결 보이죠? 저게 다 소리를 빚어내는 조각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바뀐 것 같다. 와, 이보다 더 짜릿한 비유가 있을까요? 깡통 같던 소리가 이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소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비평가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짝이고 맑다. 심지어 악기 몸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극찬까지 나왔죠. 드디어 6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저주가 풀린 겁니다. 근데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의 상징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최근에 음향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 거기도 흠잡을 데 없이 맑은 사운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이 평가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인에 비유하다니 정말 감각적이지 않나요? 맑고 상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리의 특성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단순히 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연장이라는 공간 자체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공연장들의 트렌드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그냥 공연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공연 장르에 따라서 좌석 배치가 막 바뀌기도 하고 한마디로 토탈 익스피리언스, 즉 완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가변 음향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천장이나 벽이 공연에 맞춰서 실제로 막 움직여요. 대박이죠? 그래서 웅장한 교향곡을 할 때, 시끄러운 록 콘서트를 할 때, 또 섬세한 연극을 할 때 각각의 장르에 딱 맞는 최적의 음향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벽에 개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질문이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건축물인 벽에 어떻게 인격이나 개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의 해답이 바로 애니메이션 건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 공연이 열리는 날엔 우아한 금빛으로 물들었다가 팝스타가 오면 화려한 영상으로 뒤덮이는 거죠. 건물이 그날그날의 공연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어마어마한 기술과 디자인의 혁신은요,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공연장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연의 일부가 되는 능동적인 악기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악기가 되는 시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창작의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고, 우리 관객들에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 경험을 선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나게 될까요?